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의 실세로 꼽혀온 유병호 사무총장이 오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출석해 지금 이 시각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 총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을 당했는데요. 5차례 출석 통보에 불응하다 2달여 만에 공수처에 나왔습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솔립 기자,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오전 10시쯤 출석해 현재 10시간째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나 예산 일정을 이유로 5차례 출석 통보에 불응하던 유 총장은 2달 만에 주말로 일정을 맞춰 나왔습니다. 입장을 묻자 취재진에 대한 인사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귀한 주말인데 가족분들과 주말 행복하게 쉬십시오. 이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거야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죠. 수정글기란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을 감사하다 감사 일선에서 배제됐던 유 총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핵심 요직으로 복귀했습니다. 이후 전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주도하며 감사원 실세로 꼽혀왔습니다. 네,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는 것도 전현희 전 위원장,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인사를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 관련해서 아닙니까? 네, 유 총장이 고발된 혐의부터 정리해보면 감사원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현희 전 위원장은 1년 가까이 감사하고서 대부분 사안이 경미해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 결정이 나왔다. 사퇴 압박용 표적 감사였다며 유 총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36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공수처는 제보 신빙성이 낮은데도 감사를 강행했는지, 주심 감사위원 결재도 없이 감사 보고서를 공개한 경위는 뭔지 따져 묻고 있습니다. 반면 유 총장은 아무 문제가 없는 감사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총장은 조사실에서 저녁 식사도 했는데요. 심야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는지 아니면 추가 출석이 필요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다만 진술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조서 검토에도 제법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조사는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MBC 뉴스 박솔림입니다. 한미 새나라 안보사령탑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발표한 이후 오늘 서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공조를 강화하는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을 선언하고 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희영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다시 만난 새나라 안보실장들은 보다 강화된 새로운 대북 공조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도 북한의 경솔한 미사일 발사, 전례 없는 도발이란 표현을 써가며 북한을 적극 비판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차단을 당면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 나라 간 공조를 3국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자금원으로 지목된 불법 사이버 활동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고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3자 군사훈련 계획 수립도 계속 추진합니다. 핵심 광물이나 2차 전지처럼 각국 경제의 필수 품목에서 잠재적 교란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공급망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산업용 요소와 인산 암모늄 등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큰 원자재 공급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산업 차원의 공조 역시 강화했습니다. 미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를 강조하면서 중국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stand up for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and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한국과 미국은 반도체 기술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반도체와 양자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들과 만찬을 함께 했는데 미국과 일본 안보실장 모두 윤 대통령 이후 달라진 한미일 관계를 환영한다며 더 많은 협력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다른 남성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남성을 긴급 체포한 경찰은 또 다른 남성의 범행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수요일 인천 영종도의 외진 공터에서 차량 한 대가 발견됐습니다. 차 안에 있던 20대 남성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 주인은 20대 여성이었는데 남성들이 발견된 당일 저녁 6시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택배가 많이 셌었거든요, 며칠 동안.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싶기는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제 폴리스 라인이 닫혀져 있더라고요. 숨진 여성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남성 한 명이 여성을 살해했다고 보고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여성의 사이는 질식사로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여성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자신이 여성을 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살인한 혐의와 또 다른 남성의 자살 방조 혐의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다른 남성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고속도로에서 차량 1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차량 5대가 먼저 추돌했는데 사고 수습 중에 나머지 차량들이 추돌하면서 2차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전 9시쯤에는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한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지상 5층에서 패널을 옮기다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한 겁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최상병 사건. 당시 최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최근 대대장들에게 책임을 돌렸는데요. 당시 수색에 투입됐던 대대장 측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최근 군사법원에 낸 188쪽 분량의 진술서에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는데도 대대장이 자신의 메시지를 왜곡 전달하면서 해병대원들이 물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대대장 측은 임 전 사단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물속에 들어간 해병대원들의 사진 등을 보고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언급했다며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대대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오늘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대대장 측은 사단장이 지시한 정황이 담긴 추가 증거도 공개했습니다. 황토색 강물이 물가를 거의 집어삼킨 모습을 담은 사진들입니다. 실종자 수색 첫날인 지난 7월 18일 포병 7대대장은 이 사진들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며 수변 일대 수색이 겁난다, 물이 아직 깊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열렸던 해병대 지휘통제본부 회의에서는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탐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강물의 입수는 전제되어 있고 그 방식을 바둑판식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인 겁니다. 위험하다는 이야기에도 오히려 물에 들어가라는 더욱 강화된 지시가 내려왔다는 게 대대장 측의 입장입니다. 당시 사단장이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지시 내지 명령을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전화기 너머로 들었다라고 하는 진술이 있고, 해병대원들에게 누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했는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최상병 사건의 진상은 앞으로 경찰과 공수처 수사를 통해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운전 중 갑자기 무단횡단 보행자가 나타나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야간에는 보행자는 물론 차량 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교통의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주행 중인 택시 앞을 검은 물체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브레이크를 잡고 핸들을 틀면서 택시가 휘청합니다.
네 명이 한꺼번에 왕복 6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 횡단한 겁니다. 손발이 떨리고 만나서 확인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소살같이 달려가시더라고. 이제 얘기도 못하고 너무 떨려서. 목포의 한 왕복 8차선 도로. 한 남성이 중앙분리대 화단 옆에 서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잠깐 뜸해지자 느긋하게 도로를 가로질러 건넙니다. 일부 시민들이 무단 횡단을 하는 지점에서 15m 떨어진 곳에는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고 그 모습도 다양합니다. 전화 통화를 하며 무단 횡단을 하고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를 가로지르고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도 건너기도 합니다. 킥보드를 타고 무단 횡단을 하기도 합니다. 취재진이 1시간 동안 3개 지점에서 확인한 무단 횡단 건수는 10여 건에 달했습니다. 무단 횡단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무단 횡단자 바로 앞에서 급정거할 경우 뒤따르던 차량까지 갑자기 멈춰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하고 일단 학생들 또 킥보드 타면서도 이제 무단횡단 많이 하니까 그거 보면 또 교통사고 날까봐 좀 위험하죠. 안 하는 게 더 좋죠. 무단횡단을 자주 하는 이런 도로에서는 조심을 좀 하는 편이죠. 항상 그런 일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난해 무단 횡단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6천여 건, 사망자도 265명에 달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